드디어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국회 정상화 누가 가장 큰 공이 있고 누가 더 이득을 본 거라고 두 분 보시는지. 여기 나와 있네요. 세비 반납을 요구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이게 이게 정상화의 가장 큰 공은 역시 국민들이고. 예. 이제 득실을 따지면은 사실은 야당이 이제 사실 손해 본 거죠. 그 야당은 지금 선거 국면에서 네. 드루킹 특검 말고는 이슈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드루킹 특검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슈에서. 그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로 선거 치르죠? 그나마 뭐 승산도 없지만 하여간 선거 이슈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죠. 이재명 시장 정상화의 그 공을 따지기 이전에요. 저는 오늘 아침 신문 보고 제가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는데요. 예. 국회가 42일이나 공정이 됐으면 누군가는 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공을 따질 시기가 아니고요. 예. 어떻든 학생이 학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가서 국정을 논의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책임이 누구 있든지 간에 이렇게 장기간 공전을 했으면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어제 정세균 의장이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남은 그 회기 기간이라도 좀 생산적으로 잘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리인데 조금 뭐 사실은 이게 42일 전에요. 드루킹 특검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요즘 뭐 우리 정치인들한테 유행하는 명이 이게 선택적 기억상실인데 언론에서도 약간 기억상실이 있는지 몰라도 방송법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낸 그냥 지난 국회 때 지난 정부 19대 때 냈던 그 법안 그대로 방송법을 통과시키자라고 처음에 바른미래당 쪽에서 등장학 주고 나오니까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동참해 가지고 더 이상 방송 장악에 대한 의도를 드러내지 말고 이렇게 방송 개혁을 하자.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가 그 사이에 드루킹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그 방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여야 모두가 합의한 사람만 사장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이죠. 이사수를 거의 동수 비슷하게 하나 정도 차이 나게 하고 3분의 2가 동의를 받도록 만들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은 처리 안 한 건 둘째 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게 이쪽에서는 특검, 저쪽에서는 뭐 처음에는 뭐 판문점선언 비준, 그다음에 개헌 뭐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상황을 보니까 민주평화당이 캐스팅 보트를 찐 것 같더라고요. 그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그 본회의장 들어가니까 뭐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민주평화당은 뭔가 주고받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GM 어렵잖아요. 궁산공장 관련 대책을 이제 추가로 한다는 추경에서 그걸 얻어내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역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이루어지지 뭐 말로만 되겠어요. 이제 민주평화당은 뭔가 얻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선거에서 이게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군산에서 민주평화당이 뭐 덕을 본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것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군산 GM에 대한 지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이 두 가지의 위치가 있잖아요. 하나는 야당 3당의 특검, 드루킹 특검에 동의했던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의당과 함께 정의와 평화라는 교수단체를 지금 구성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이제 실리는 그걸로 찾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민평당 쪽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미래당에서 받으면서 그럼 중재안으로 중간 지점에 그러니까 지금 18일 날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왜 18일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14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한 게 14일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한 게 24일 동시처리잖아요. 그럼 원래 중간이 19일인데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은 쉬어야죠. 그래서 금요일 날로 당겨서 한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이런 것도 합의가 잘 됩니다.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저희 제작진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디스카운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공교롭게도 그 남경필 지사 기사도 크게 다뤄주고 또 원희룡 지사는 이제 그 토론회 도중에 이제 그 제2공항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피습을 당하는. 예, 예.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남병필 지사가 네. 그 이번 주에 나온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은 20% 이하예요. 네. 제가 다 인용을 하기 싫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예. 실제로 도정 평가, 도정을 잘 수행했냐라고 물어보면 한 50% 중반대가 나와요. 네.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지금 남경필 지사는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자유한국당을 갔거든요. 근데 원희룡 지사는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하고 있는데 예. 어찌 됐든 지금 제주에서 전국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렇다고 보면 도대체 도정을 잘했다는 것하고 지지율하고 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질까? 예, 예. 그것은 존재론적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에 속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 계속된 홍준표 대표의 막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라는 것 자체가 예. 득표 요인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지층들만 그 당을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상당수의 단체장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들 같은 경우가 중앙당의 이슈를 안 내걸고 있어요. 자기 개인을 알리거나 또는 그 민생 현장을 가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빨간 옷도 안 입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후보 공천장 주는 거 지금 끝났으니까 네. 앞으로는 안 내려오셨으면 좋겠다. 당대표가. 당대표든 뭐 내가 안 내려 이 문제는 그 집단 스스로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이제 그 국회 공정과 관련된 극실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드루킹 특검에 집중을 했으면 그거라도 제대로 따서 사실은 그 지방선거 전에 수사가 됐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안 되면서 다른 이슈들을 부각시키는 거에는 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얻을 걸 다 얻었다고 봐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3, 4월 달에 가장 경제적으로 이슈가 됐던 건 일자리 문제잖아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을 막 얘기하는 건데 야당에서 따져보자 왜 일자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냐 정책을 잘못 써서 줄어든 거냐 이런 거를 못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선거 나가는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나름대로 쟁점을 만들어서 이슈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 쭉 안 되온 거에 대해서 깝깝하고 오히려 오버한 것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많은 후보들은 그런 자유한국당 디스카운트를 체감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인용하셔서 또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개요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율은 17%. 남경필 후보의 현 도지사 아닙니까? 현 도지사로서의 도정 운영 평가는 잘했다는 평가가 54%. 네, 이 조사는 한국일보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800명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5월 11일과 12일 전화 면접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16.1%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원희룡 지사 관련해서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원희룡 후보 지지율은 38.1%, 문대림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 38% 오차범위 내 접전인데요. 이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제주도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 면접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16.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디스카운트 때문에 시간 낭비를 많이 했네. 제가 이게 TV에서는요 이걸 화면으로 딱 보여주면 그냥 이게 자막으로 다 끝나는데 이게 제가 라디오라는 걸 생각을 미처 못했구만요 지금. 대략 숫자 얘기 안 하시고 추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경필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양상이긴 하지만은 도정 평가 점수가 뭐 많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이제 50%가 넘어갔는데요.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당 때문에 밀린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남경필 지사가 무소속이나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다면은 이렇게까지 격차가 났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섭니다. 어떠세요? 무소속이었으면은 원희룡 지사하고 좀 비슷한 양상일 거예요. 각축을 벌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 전략 미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의 기존 표를 좀 안고 가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디스카운트가 지금 전태훈 의원 얘기한 대로 디스카운트가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이제 효과가 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남경필 후보는 상당히 지금 아주 절실해져 있어요. 선거가 지금. 그래서인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이 욕설 파일 이걸 또 들고 나오면서 홍준표 대표와 함께 협공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는 저기 남북 회담, 북미 회담 때문에 이제 선거 분위기가 안 나고 있다 그러잖아요. 선거를 하는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유일하게 지금 얘기거리가 되는 게 경기도에서의 욕설 파문 이게 얘기거리가 돼 버렸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욕설했던 사람도 물론 사정은 있지만은 어쨌든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은데 그걸 트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죠. 트는 사람한테도. 트는 사람한테도. 그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아이들 앞에서 이런 걸 틀면 되겠어요. 특별히 것은 없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 남경필 후보의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 당시에 제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상태여가지고요. 무소속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선거에 가가지고 이제 기획본부장으로 일했으니까 선거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는데 그때도 그 김진표 후보하고 한 2, 3% 내의 박빙의 경합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뭐 이기기는 이길 거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후보는 뭐 네거티브 비방 같은 걸 하실 필요 없고 조직적 차원에서 알아서 네거티브를 하겠다. 온라인상으로 하더니만은 그때는 남 후보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지더라도 자신은 물론이고 이 그 같이 일하는 그 당원들이 스태프들도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어떻든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번 발단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소위 이제 친문 진영의 해경군 김씨파동부터 사실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진영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 경기도 쪽에 있는 친문 진영의 토론방에서는 이럴 바에야 제3의 후보를 찍을 것과 아니면은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협하게 될 텐데 오히려 남경필 지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 평생 안 하던 자유한국당 한번 찍어보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유혹을 느낀 모양인데 남경필 지사가 제가 보기에는 남 지사가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친문 지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미 그 파일은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저도 보고 있고 그것을 뭐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평가하게 만드는 건 몰라도 그거를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유세차에다가 틀고 다니고 아니 세상에 길거리에서 그런 쌍욕하는 걸 갖다가 들으면 어떤 시민들이 기분 좋겠어요. 이 파일이 널리 들려지면은 그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 민주당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중에는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또 경기도 선거 정도의 양을 미치. 사실 그 이재명 후보를 제가 이상하게 옹호할 필요는 없는데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욕을 할 만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냥
그러니까 결국 선거 당락에는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은데. 아, 예, 알겠습니다. 저기 뭐 저것도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 텐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 이후 지방선거 이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구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인지 또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것인지 좀 한번 추리해 주시겠습니까? 선거 결과는 거의 이제 예상되잖아요. 예, 예. 참패로. 그러니까 예. 지도부가 이제 물러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네. 근데 이제 그 지도부에 다시 또 지금 지도부 대표가 또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또 퍼져 있고. 아, 홍준표 대표가 네. 선거가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은 그만두는데 곧 있을 전당대회 본인이 다시 대표로 나온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당을 또 그나마 이 짜가려져가는 당을 또 사당화 작업을 많이 해놨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음 공천 때까지 총선 공천 때까지 이제 대표직을 유지하겠다 뭐 이제 이런 또 야심이 있다는 이제 설들이 있는데 또 이 와중에 또 어떤 의원은 이제 대표가 되겠다고 이제 홍준표를 굉장히 또 옹호하고 다니는 국회의원도 나타나더라고요. 뭐 지역위원장 상당수가 네. 홍준표 대표와 가까운 분들로 교체됐다 이런 얘기도 아니 그러니까 있더만요. 이제 사당화 작업을 했는데 예. 제 얘기는 전당대회가 열리면 대표를 하겠다는 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 홍준표를 또 옹호하고 다녀요 요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당은 지금 갈 길은 잃은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당이 돼 버려가지고 어허. 저는 어쨌든 지방선거 끝나면은 네. 이제 그 다음에 총선 때까지 이 당이 제대로 존립이 될까 지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선택적 기억상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예.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고.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예. 대부분의 정당은 선거에서 크게 패배를 해서 재기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지난한 그리고 내용 수준을 넘어서는 내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고 네. 더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도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한나라당 시절에 대표직을 물러나게 되는 게 그 당시에 디도스 사건이 터지고 디도스 특검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체제 가지고는 선거 못 치른다. 아.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 당시에 소장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물러난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그런 개혁 소장파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방선거 과정이라는 게 지금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앞으로 뭐 두둑킹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무슨 뭐 경남에서 그나마 조금 쫓아간다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제주 아까 그 원희룡 조사 여론조사에 조금 뭐 오찬에 대해서 앞섰다 뭐 이런 사정인데 예.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지구당 위원장들을 친홍계로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에서 몸담고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을 거며 더더군다나 예. 지금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낮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확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지금 보수 정당이 제갈 길을 못 찾고 있어가지고 위축돼 있는 거죠. 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전당대회 휘가닥 열어가지고 또 대표돼가지고 그 당을 2년 끌고 가서 자기가 공천을 행사한다? 예. 그렇게 정치가 안 됩니다. 아, 예.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예. 하여튼 그 그림이 예, 참 범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로 이제 정해졌는데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하루 전입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미국 쪽에서 인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정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로 택일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마디로 택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면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얼마나 반가워서 신문을 열심히 들여다보잖아요. 단 한 줄도 아하. 방송에서 단 한 카트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관심을 갖지 않아요. 네. 그런데 무슨 뭐 로비가 그런 저 선거 날짜 가지고 로비를 한다? 택도 안 되는 얘기죠. 정돈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 정부는 그 다른 나라의 야당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집권당 그리고 정부를 주로 상대하는 예, 게 예. 원칙이고요. 예.
이럴 수는 있죠. 지금 6월 14일이 월드컵 개막일입니다. 그리고 6월 14일이 또 뭐냐면 트럼프의 생일입니다. 생일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아마 이제 그 북한 쪽에서 평양 쪽에서 그 이왕이면 협상 조건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원래 조선시대 때부터 평양도 사람들이 뭘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선물들을 잘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쪽에다가도 이왕이면 어떻게 좀 미국하고는 잘 얘기를 해서 13일 날 전에 한번 좀 해보는 방법으로 하고 트럼프한테도 생일날 월드컵 전에 한번 해가지고 이게 좀 부각되게 좀 만들어지면 기분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거를 평양에서 검토할 수는 있는데 뭘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제발 저는 이런 수준의 저급한 얘기들을 당대표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촌스러워요. 자, 뭐 짧게 이제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뭐 지방선거에 미칠 여파 어떻게 보시는지. 당연히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미 그게 없어도 이미 당락은 다 결정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야당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이슈를 덮을 만한 것들을 찾기가 어려우면 그나마 그래도 접점이 생길 수 있는 이슈들을 계속 만들어 갔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큰 헛발질을 치게 된 거죠. 결국.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보수의 품격으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두루킹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그 방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여야 모두가 합의한 사람만 사장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이죠. 이사수를 거의 동수 비슷하게 하나 정도 차이 나게 하고 3분의 2가 동의를 받도록 만들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은 처리 안 한 건 둘째 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게 이쪽에서는 특검 저쪽에서는 뭐 처음에는 뭐 판문점선언 비준 그다음에 개헌 뭐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상황을 보니까 민주평화당이 캐스팅 보트를 찐 것 같더라고요. 그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그 본회의장 들어가니까 뭐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민주평화당은 뭔가 주고받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GM 어렵잖아요. 궁산공장 관련 대책을 이제 추가로 한다는 추경에서 그걸 얻어내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역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이루어지지 뭐 말로만 되겠어요. 이제 민주평화당은 뭔가 얻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선거에서 이게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군산에서 민주평화당이 뭐 덕을 본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것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군산 GM에 대한 지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이 두 가지의 위치가 있잖아요. 하나는 야당 3당의 특검, 드루킹 특검에 동의했던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의당과 함께 정의와 평화라는 교섭단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이제 실리는 그걸로 찾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민평당 쪽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미래당에서 받으면서 그럼 중재안으로 중간 지점에 그러니까 지금 18일 날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왜 18일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14일 자연필 후보의 현 도지사 아닙니까? 현 도지사로서의 도정 운영 평가는 잘했다는 평가가 54%. 이 조사는 한국일보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800명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5월 11일과 12일 전화 면접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16.1%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원희룡 지사 관련해서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원희룡 후보 지지율은 38.1%, 문대림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 38% 오차 범위 내 접전인데요. 이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제주도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 면접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16.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디스카운트 때문에 시간 낭비를 많이 했네요. 제가 이게 TV에서는요 이걸 화면으로 딱 보여주면 그냥 이게 자막으로 다 끝나는데 이게 제가 라디오라는 걸 생각을 미처 못했구만요 지금. 대략 숫자 얘기 안 하시고 추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경필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양상이긴 하지만은 도정 평가 점수가 뭐 많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이제 50%가 넘어갔는데요.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당 때문에 밀린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남경필 지사가 무소속이나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다면은 이렇게까지 격차가 났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섭니다. 어떠세요? 무소속이었으면은 원희룡 지사하고 좀 비슷한 양상일 거예요. 각축을 벌일 거예요. 드디어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국회 정상화 누가 가장 큰 공이 있고 누가 더 이득을 본 거라고 두 분 보시는지. 여기 나와 있네요. 세비 반납을 요구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이게 정상화의 가장 큰 공은 역시 국민들이고. 예. 이제 득실을 따지면은 사실은 야당이 이제 사실 손해 본 거죠. 그 야당은 지금 선거 국면에서 드루킹 특검 말고는 이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드루킹 특검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슈에서. 그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로 선거 치르죠? 그나마 뭐 승산도 없지만 하여간 선거 이슈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죠. 이재명 시장 정상화의 그 공을 따지기 이전에요. 저는 오늘 아침 신문 보고 제가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는데요. 국회가 42일이나 공정이 됐으면 누군가는 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공을 따질 시기가 아니고요. 어떻든 학생이 학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가서 국정을 논의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책임이 누구 있든지 간에 이렇게 장기간 공전을 했으면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어제 정세균 의장이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남은 그 회기 기간이라도 좀 생산적으로 잘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리인데 조금 뭐 사실은 이게 42일 전에요. 드루킹 특검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요즘 뭐 우리 정치인들한테 유행하는 명이 이게 선택적 기억 상실인데 언론에서도 약간 기억 상실이 있는지 몰라도 방송법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낸 그냥 지난 국회 때 지난 정부 19대 때 냈던 그 법안 그대로 방송법을 통과시키자라고 처음에 바른미래당 쪽에서 등장 주고 나오니까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동참해가지고 더 이상 방송 장악에 대한 의도를 드러내지 말고 이렇게 방송 개혁을 하자.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가는 분석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상당수의 단체장,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들 같은 경우가 중앙당의 이슈를 안 내걸고 있어요. 자기 개인을 알리거나 또는 그 민생 현장을 가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빨간 옷도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보 공천장 주는 거 지금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안 내려오셨으면 좋겠다. 당대표가. 당대표든 뭐 내가 안 내려. 이 문제는 그 집단 스스로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이제 그 국회 공정과 관련된 극실을 말씀하셨잖아요. 드루킹 특검에 집중을 했으면 그거라도 제대로 따서 사실은 그 지방선거 전에 수사가 됐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안 되면서 다른 이슈들을 부각시키는 거에는 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얻을 걸 다 얻었다고 봐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3, 4월 달에 가장 경제적으로 이슈가 됐던 건 일자리 문제잖아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을 막 얘기하는 건데 야당에서 따져보자 왜 일자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냐 정책을 잘못 써서 줄어든 거냐 이런 거를 못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선거 나가는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나름대로 쟁점을 만들어서 이슈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예. 그게 그동안 쭉 안 되온 거에 대해서 깝깝하고 오히려 오버한 것만 드러나니까 아하.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잘 가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많은 후보들은 그런 자유한국당 디스카운트를 체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인용하셔서 또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개요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율은 17%. 한국당에서 주장한 게 14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한 게 24일 동시철이잖아요. 예. 그럼 원래 중간이 19일인데 예.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은 쉬어야죠. 그래서 금요일 날로 당겨서 한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이런 것도 합의가 잘 됩니다.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저희 제작진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디스카운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공교롭게도 그 남경필 지사 기사도 크게 다뤄주고 네. 또 원희룡 지사는 이제 그 토론회 도중에 이제 네. 그 피격적. 제2공항 방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피습을 당하는. 당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남경필 지사가 네. 그 이번 주에 나온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은 20% 이하예요. 네. 제가 다 인용을 하기 싫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예. 실제로 도정 평가, 도정을 잘 수행했냐라고 물어보면 한 50% 중반대가 나와요. 네.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지금 남경필 지사는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자유한국당을 갔거든요. 근데 원희룡 지사는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하고 있는데 예. 어찌 됐든 지금 제주에서 전국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도대체 도정을 잘했다는 것하고 지지율하고 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질까? 예. 그것은 존재론적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에 속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 계속된 홍준표 대표의 막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라는 것 자체가 예. 득표 요인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지층들만 그 당을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